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확률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 중 하나인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석진혁, 박소연, 손예진입니다. 저희는 자칫 기본 확률과 혼동하기 쉬운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 개념을 다양한 현실 사례와 연결지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건부 확률의 기본 개념을 다뤄보고 베이즈 정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해해보기 좋은 몬티올 게임을 설명하며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관련된 예제를 먼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인데 진단키트의 성능이 99%일 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성능이 99%이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의 답이 1%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부 확률로 구하면 33%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단 키트의 결과는 양성과 음성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감염되고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감염됐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감염되지 않았고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입니다. 어떤 나라의 인구는 10,000명이고 감염률이 2%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염된 사람은 200명,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9,8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의 성능, 정확도가 99%라고 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감염된 200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8명이 되고 두 번째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명입니다. 세 번째 경우 감염되지 않은 9,800명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98명,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9,702명입니다. 문제가 되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실제로 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확률을 미발견율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확률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분모로 그 중에서 실제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분자로 두면 되는데 그 값은 33%가 됩니다.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진단키트가 제대로 된 판정을 낸 비율인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99%입니다. 위 문제처럼 99%의 정확도로 검사를 시행해도 미발견율이 33%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실제로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실제로 병에 감염되었을 확률도 스스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베이즈 정리를 배운 뒤에 다음 예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이즈 정리란 무엇일까요? 베이즈 정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전 확률은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관측이나 증거와 별개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주변 확률을,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대비적으로 확률 변수에 대한 관측이나 증거에 대한 조건부로 획득되는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봅시다. 이때 넘어질 확률은 다침의 여부와 관계가 없는 사전 확률이고 다쳤는데 이게 넘어졌기 때문에 다친 것인지에 대한 확률은 넘어졌다는 사건에 대해 조건부 확률로 사후 확률이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에서는 보통 넘어졌을 때 다칠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 다쳤을 때 넘어졌기 때문일 확률을 구한다는 점에서 베이즈 정리는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로서 베이즈 정리를 통해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다룰 때 중요하게 이용되곤 합니다. 특히 정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지닌 가치를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해요. 전통적인 확률이 연역적 추론할 기본을 주고 있다면 베이즈 정리는 확률임에도 귀납적, 경험적인 추론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베이즈 정리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봅시다. 여기서 B는 미리 결정되어 나눠져 있는 사전 조건이고 A는 이후에 일어난 사후 조건입니다. B1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은 사전 확률이지요. 반면 A이면서 B1에 속할 확률은 사후 확률이 됩니다. B로 나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B가 사전 조건, A가 사후 조건이 되는 것이고 A라는 사건 안에서 어떤 B 사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확률이 사후 확률이 됩니다. 베이즈 정리의 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식에서는 아까 본 그림과 달리 사전 조건이 A, 사후 조건이 B가 됩니다. 사전 조건 A가 두 가지로만 나눌 때 베이즈 정리의 식은 이와 같습니다. 아까 넘어져서 다쳤을 때 예시를 활용해 봅시다. A는 다친 원인이 되므로 A1은 넘어지는 사건, A2는 부딪히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식은 다쳤을 때 이게 넘어져서일 확률은, 두 번째 식은 다쳤을 때 부딪혀서일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률은 사전 확률인 넘어질 확률과 부딪힐 확률, 넘어졌을 때 다칠 확률과 부딪혔을 때 다칠 확률 뿐이기 때문에 식에서 구하려는 이 두 확률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모의 사후 조건 B, 즉 넘어져서이든 부딪혀서이든 다치게 될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분자에 구하려는 경우, 즉 첫 번째 식일 경우 넘어졌을 때 다쳤을 확률을 구합니다.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다쳤을 때 그 이유가 넘어져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예시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문제를 읽어봅시다. 어느 도시에서 택시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주황색 일반 택시와 검은색 모범 택시가 있는데 그 비율이 각각 90%와 10%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 뺑소니 차량이 검은색 모범 택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목격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목격자가 정확하게 색을 구분할 경우는 80%였고 목격자의 증언대로 뺑소니 차량이 검은색 모범 택시의 확률은 그러면 얼마로 추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택시가 주황색이거나 검은색일 확률은 각각 90%와 10%입니다. 그리고 그 택시를 보았을 때 목격자가 정확하게 진술할 확률은 80%, 그리고 부정확하게 진술했을 확률은 20%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일까요? 목격자는 검은색 택시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주황색 택시를 보았으나 부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경우의 수와 검은색 택시를 보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증언대로 뺑소니 차량이 검은색 모범 택시일 확률은 먼저 분모에 검은색 택시를 목격자가 보았다고 할 확률인 주황색 택시를 보았으나 부정확하게 이야기할 확률과 검은색 택시를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을 확률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이 중에서 검은색 택시를 보고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줬을 확률을 넣으면 목격자의 증언대로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검은색 모범 택시일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베이즈 정리,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을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로 몬티우 게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자가 게임쇼에서 플레이어에게 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 뒤에는 고급 스포츠카가, 나머지 2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승자가 이 3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사회자는 나머지 2개의 문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우승자에게 열리지 않은 2개의 문 중에서 다시 한번 문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플레이어가 1번 문을 선택하자 사회자는 3번 문을 열어 염소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1번 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2번 문으로 선택을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우승자들은 열리지 않은 2개의 문 중에서 하나에는 고급 스포츠카가 있으므로 고급 스포츠카를 선택할 확률은 0.5로 같다고 생각하여 처음에 선택한 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이지 정리를 알고 있는 우승자라면 그 선택은 달라집니다. 먼저 플레이어에게 어떠한 정보도 없을 때 진행된 첫 번째 선택에서 각 문에 스포츠카가 있을 확률, 즉 사전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회자가 3번 문을 열어주게 되면서 각각의 사후 확률은 달라집니다. 만약 스포츠카가 실제로 1번에 있었다면 사회자는 2번 문과 3번 문 중 어떤 것을 열어도 염소가 있으므로 3번 문이 열릴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스포츠카가 실제로 2번에 있었다면 사회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3번 문만 열어줄 수 있으므로 확률은 1이 됩니다. 스포츠카가 실제로 3번에 있었다면 사회자는 2번 문만 열어줄 수 있으므로 3번 문이 열릴 확률은 0이 됩니다. 사회자가 열어준 3번 문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베이지 정리를 통해 1번 문과 2번 문의 사후 확률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을 유지하였을 때 스포츠카 경품이 있을 확률을 P1, 2번으로 바꿨을 때 경품이 있을 확률을 P2라고 할 때 3번 문이 열릴 전체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0이므로 3번 문이 열렸을 때 실제로 1번 문에 경품이 있을 확률은 3분의 1, 3번 문이 열렸을 때 실제로 2번 문에 경품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즉 플레이어는 1번 문을 유지하지 않고 2번 문으로 선택을 바꾸었을 때 스포츠카를 얻게 될 확률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면 새로운 정보가 우리가 측정하는 확률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정확한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 정리, 그리고 몬티올 문제까지 다루어 보며 조건부 확률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루어 본 것과 같이 현실 속 다양한 사례에 대입하여 확률을 다루어 본다면 더욱 재미있고 쉽게 확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